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것과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현명하게 우리 모두 국민 모두가 100% 노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짜 컨설팅으로 유혹 당해 가지고 공짜 컨설팅으로 노후 준비, 은퇴 설계를 받으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이나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가입해서 노후 준비나 자산 관리에 모두 폭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똑똑하죠. 그런데 보험 및 금융상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똑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부조리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더 확대된, 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자신이 혼자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 라이프 사이클은요, 성장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지는 경제 활동기,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부부만의 생활하는 은퇴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성장기 동안에는 부모님이 케어해 주니까 돈 걱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기도 돈을 직접 버니까 돈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은퇴기에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요. 돈 줄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퇴직하게 되죠. 그럼 돈 줄 사람이 없겠죠. 자신들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경제활동기에 돈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결혼, 육아, 주택구입 자금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65세 이후, 70세 이후의 은퇴 시기에 노후 준비, 노후 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노후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그 다음에 또 의료비, 간병비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한테 기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노후 준비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노후 준비를 잘못된 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노후 준비 사례를 좀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온고지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잘못되고 있냐면요. 동남아 그 정원사한테 매일 아침 잔디에 물 주는 것을 미션으로 주니까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한 4주 되잖아요.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장마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때도 물을 준다 이거죠. 일본 같으면 6주의 장마 기간 동안에 물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은 일러스트 바로 홍인표 교수 화백이 그린 겁니다. 정말로 잘 그렸죠. 자,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빨리 타파하지 않는다면 부조리해서 타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 준비는커녕요 자산 관리 모든 것에 실패할 수 있고 평생 돈을 뜯어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꼬멘세모스 까이시야 민나상 이쇼니 하지메마쇼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잘못된 노후 준비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 상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가입을 했죠. 하지만 이 상품은요 대단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간에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기타 소득세 16.5% 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안 떼고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 16.5% 떼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억 원의 원금이 있고 이자가 1,000만 원 붙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165만 원 내지 뭐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금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16.5%를 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1,800만 원 이상을 떼야 되는 것이죠.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죠. 거기다 또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연금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엄청 뗍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률이 4%대로 대단히 저조하다. 연금 개시 시점에 4%대라는 게 뭡니까? 보험사가 최장 25년 정도를 300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주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확정된 고정된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물가를 반영했을 때.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지했을 때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ETF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과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기타 소득세 떼일 필요도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금보험 제가 뭐 대충 파악해도 수천만 건 가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10년 이상 유지 비과세하고 복리 효과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 둘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율 연금 같은 경우 뭐 10년 납 같은 경우 10년 돼야 겨우 원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최저보증 이율로 떨어지면요 14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에 복리 효과 비과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물론 최저금리를 보정해주는 뭐 확정금리 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극히 저조하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금 지급률이 대단히 저조하다.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입 설계서에 예시된 연금액만 보고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입니다. 제가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8% 단리 확정 금리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보겠습니다. 25세 여자가 매월 100만 원씩 정말로 엄청난 돈을 3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입 설계서에 이렇게 찍힐 겁니다. 65세 시점에 415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냈는데요. 그러니까 415만 원의 허용에 눈이 멀어서 가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415만 원 현재 가치가 아닙니다. 미래의 픽스된 가치입니다. 그것도 40년 뒤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년 뒤에 415만 원 받는데 또 40년을 더 산다면 80년 동안 받는 돈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가치가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뒤에 받게 되는 415만 원, 물가 상승률 3%만 보겠습니다. 40년 뒤 65세 되는 시점은 415만 원이 아니라 127만 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돈 갖고 생활하기 곤란하겠죠. 자기는 청혼의 뜻을 품고 415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4분의 1토만 가까이 나지 않았습니까? 90세에도 415만 원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6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껌값이죠. 100세 때도 여성은 100세 살겠죠. 4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9분의 1토막 났습니다. 근데 120세를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2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의 그 5% 정도, 4,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초 예상한 금액 대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가가 5%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뒤에는 59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90세 되는 시점에 17만 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100세 되는 시점에 11만 원입니다. 이거 부부가 경제사비 가서 10만 원 내고 차비 10,000원 쓰고 점심 한번 딱 먹으면 부부가 먹고 한 달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0세 산다면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짜리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물가가 또 7% 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65세 때는 28만 원. 이게 돈입니까? 90세는 5만 원, 100세는 3만 원. 그 다음에 120세는 충격적으로 6,708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요. 혼자서 그 짜장면 보통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짜장면 8,000원, 9,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 가지고 제가 120세까지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90세, 100세를 살더라도 정말로 61만 원, 45만 원, 17만 원, 11만 원, 5만 원, 3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죠. 종신보험을 저축인양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나 종신보험이죠. 5년 납, 7년 납 가입하고 10년 뒤에 해지한다면 130%의 환급금을 받는다. 이거 과거에 118%였고 125%까지 갔다가 다시 130%로 올렸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보험사 좋으라고 올린 것이죠. 자, 이 상품은요, 사실상 과세 대상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고 49.5%를 피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건보료 폭탄이 나오고 피부양자가 박탈되겠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받는 130%도요, 사실상은 세금을 떼일 수가 있겠죠. 세금을 뗀다면 현재 가치는 물가로 고려했을 때 상당히 저조합니다. 일반 과세자 15.4% 뗀다면 나중에 물가가 2.28%를 오른다.
그거보다 떨어져야지 겨우 돈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커녕요. 그런데 2.28% 이상이 된다면 무조건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한계세율 과세자인 49.5% 대상자는요, 물가가 1.42% 이상만 돼도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1.42%나 2.28% 당연히 그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무조건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종합가세도 못 피하고 건보료도 못 피하고 피부양자격도 박탈당해서 엄청난 또 건보료 폭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세후 또 이자에 대해서는 또 상속세 부담이 생기겠죠. 이래저래 이런 상품 가입하면 안 되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을 조금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삭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한 뭐 55만 원 정도만 받아야지 하면서 적게 가입을 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스스로 가난한 노후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기초연금 폐지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지금도 기초연금 감액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액에 대해서 폐지되면 나중에 닭죽동계 지붕 쳐다보고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부자 될 수 있는데 기초연금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또한 기초연금 받으려고요, 잘못된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은 그 대출 원리금이 비지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되면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빚을 내서 그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 받으라고 잘못된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고요, 개똥 피하려다가 정화조 속에 퐁당 빠지는 수모를 겪는 것이죠.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죠.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겨우 34만 원 더 받으려고요, 평생 수십억 원의 그 이자 폭탄을 맞아야겠습니까? 이것이 서탐대실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상종도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한 건 모조리 해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좋다는 건 알지만은 혹시라도 부부가 동일하게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족연금 손해가 발생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입하지 않을래. 남편만 많이 가입하고 아내는 조금만 가입하겠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부가 가난한 노후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미인방명, 추인장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미인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오래 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금방 죽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 하지 않아야 되겠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 때문에 적게 가입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부부가 많이 가입해서 100년 해로에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그때 유족연금 손실이 좀 발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30%가 아니라 50% 공무원 연금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나는 오래 살 테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유전연금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거의 가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계획대로 가다가 혹시라도 남편이 조기 사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는 평생 노후생활비 부족해서 허덕입니다. 그런데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받는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유전연금 자체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된 남편은 정말로 고생길이죠. 절대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 납부를 통해서 만 18세부터 고3 자녀부터 임의 가입을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노후준비 성공할 수 있는데 만 18세부터 노후준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만 18세부터 뭐 자녀들은 자신의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는 거니까 키워줬으면 됐지 뭐 굳이 연금까지 들어주느냐,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만 18세 그 고3 자녀부터 임의가입 최고보험료로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놓친다,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추납의 기회를 놓칩니다. 만 18세부터 27세 전까지 거의 10년이거든요. 이 10년 동안에 만약에 만 18세가 한 달이라도 돈을 냈다면요, 10년 동안에 추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지 않았다, 추납할 수가 없습니다.
추납의 기회를 놓치죠. 그다음에 최고의 노후 보장, 장애 보장, 사망 보장, 3대 보장을 전부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녀를 위해서 암보험, 기타 치아보험, 아니면 무슨 뭐 연금보험, 어린이 저축보험, 아니면 무슨 어린이 보장보험, 기타 뭐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모조리 해지한다면 돈이 차고도 넘칩니다. 절대로 그런 쓰레기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가입할 때요. 가성비 좋다고 9만 원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합니다. 절대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9만 원만 내서는요, 절대액인 연금액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 50% 지원받는 금액 47년 동안 거의 수억 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짜 장애보장, 그 다음에 사망보장 절대로 크게 받지 못합니다. 이러니 이래저래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거 하나 때문에 9만 원이 좋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제 가성비 값은요, 9만 원이 아니고 최고보험료인 57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재평가율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연금액이 풍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9만 원 얘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무소득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9만 원 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요, 그동안 고생해서 60세까지 냈으면 됐지, 더 이상 낼 필요 없다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60세까지 냈는데 65세까지 더 내십시오. 그때까지 열심히 냈는데 마지막 불꽃을 살려가지고 5년 동안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상품인데 왜 그것을 등한시하고 쓸데없는 상품을 기웃거립니까? 마지막까지 최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계속 가입을 65세까지 안 한다면 여러분은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60세에 1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 안 했다. 추납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그러니까 1년은 날려버린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이미 계속 가입을 60세부터 65세 되는 시점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받는 사람, 그런 대상자였다면 공적연금 연계 등을 통해서 60세 전에 퇴직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입 안 한다는 거죠. 정년퇴직 60세까지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 못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한 기록이 있다면 60세에 퇴직해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연계를 하거나 따로따로 10년 이상, 아니면 군인연금이 20년 이상이지만 그 납입이 됐다면 두 개의 연금, 최고의 두 개의 연금을 확실하게 평생도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안 한다.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많은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잘못된 부주의한 행태가 많다 보니까 1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